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50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시해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되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지사바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사바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이고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어요. 여기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 제가 이 뭐셔 이거 제 몸에서 가장 취약점이 머리가 겨울에 시려운 건데 뭐다 뒤집어 쓰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워서 도저히 못 잡았으면 못 해먹겠어. 이 난로라고 하나 펴놨는데 난로가 이렇게 괜찮아 가지고서야 어떡하냐. 네, 오늘은 경어의 출생연도. 지난 시간에는 경어의 출생지를 했죠. 탄생지. 경어선사의 탄생지가 그냥 물결 춤춘다 바다 위에서 그냥 인터넷 바다에서 춤을 추다가 지금도 자동리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자동리, 우동리, 자만동 다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동리는 이제 그 김태읍이 얘기한 그 우동리인데 지금 현재는 그 우동리라는 지명이 없어요. 가장 정확한 현재의 경어선사 우리 경어선사 고향마을 알고 싶지? 자꾸 이것도 그냥 묻고 막 그래요. 뭐 지금 현재는 없다는 동 있다는 동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경어선사 고향마을의 주소는 전북 완주군이에요. 그때는 이제 전주군이었는데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완주군 옛날에는 봉상면 9mm 전봉준 장군 그 어렸을 때 고향 마을인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도 봉상면 9mm는 있지만 경어선사가 살았던 우동리는 우주현이라는 자체가 드러나서 보니까 그 우주현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자기 그 고향 마을을 살려내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그거를 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완주군 봉동이면은 뭐가 유명하죠? 봉동생강이 유명해요. 봉동생강 유명한가요? 안 유명한가요? 제가 인터넷에 홈쇼핑을 보는데 봉동생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가 만약에 저 봉동이 경어선사 그 고향 마을인 봉동이다. 그러면 내가 봉동 생강을 사겠다. 라고 했는데 그냥 생강 선전만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에 봉동읍이에요. 거기가 완주군 봉동읍. 그래가지고 생강을 구입해가지고 설정스님이랑 이렇게 나누어 드린 기억이 있어요. 봉동읍.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이 붙어야 돼. 원구암리. 구암리가 있고 원구암리가 있는데 경어선사의 고향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거북바위가 확실한 증거예요. 성인이 태어난다는 거북바위.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도끼로 쳤는데 산동 번개가 일어나서 도망갔다. 벼락을 맞고 도망갔다 했는데 지금도 그 벼락 맞은 부신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거북구자니까 구암리, 거북바위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원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 경어선사의 원 고향은 원구암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조라 이런 얘기죠. 원조. 원래 원조에 원구암리가 있었는데 지금 구암리가 다시 생겨가지고 거기다 원자를 붙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원구암리, 구암리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아시겠죠? 경로당을 찾으면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봉동 생강에 이 봉동도 신기하게 우리가 왜 그 저기 있잖아요. 남의 이름을 또 빨간 걸로 써주면 그러니까 이서구라고 아시죠? 이서구. 이서구가 누구죠? 전라감찰사. 근데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어디예요? 고창 선운사. 고창 선운사를 가면은 거기에 마애불이 있잖아요. 그죠? 고창 선운사 마애불 가셨나요? 가보셨나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멋있어요. 굉장히 그 뭐랄까 기가 막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가보면은 막 그러한 엄청난 바위에 있는데, 거기에 그 마애불에 그 가운데에 뭐가 뚫려 있죠? 구멍이 있죠. 배꼽이 있는데, 그죠? 배꼽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요걸 막아져 있어, 구멍이. 근데 거기에 누가 도전을 하죠? 거기를 뚜껑을 열으려고만 하면 천둥벼락이 쳐서 못했다 해가지고 누가 거기 도전하죠? 이서구가 도전을 해요. 전라감사가. 그죠? 이서구가 가서 그걸 열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이서구 개탁. 이서구가 열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도로에 묻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누가 하죠? 손아중이가, 그죠? 그 뭐야, 동학농민 때 그 고창 그 손아중이가 저거 내가 열어보겠다 해서 열었잖아요. 그렇다가 도로 닫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서구가 그 봉동마을, 이 봉동이죠. 이 봉동마을을 지나다가 그 만백성을, 그러니까 이 구휼, 그 불쌍한 그 중생들을, 그 민초들을 구하기 위한 그 약으로 그 저기를 줬어요. 구황으로. 그래서 거기가 시베지예요. 원시베지. 우리가 생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생강의 원시베지가 이 봉동인데, 그 봉동 중에서도 경어선사가 태어나신 그 거북바위, 그러니까 원구암리가 진짜 시베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봉동에 가면은 여러 곳에서 생강을 하지만 가장 원시베지는 어디냐? 원구암리. 거북바위 부근. 경어선사의 집, 생가터. 뭐냐? 그래서 그 원구암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경어선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레방앗간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 15번을 가가지고 그 물레방앗간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뭐라고? 민속학자라고 핑계대고. 그래서 녹음까지 다 해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95살인가 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은 혹시 주인은 돌아가시면 그 밑에서 일하던 그 할아버지가 솔정 스님이 용돈도 주셨어.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생생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경어선사의 이 고향, 경어선사의 생가터라고 하나 이 비석이라도 박아볼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자손들이 내가 무슨 민속학자라고 하니까 막 그 땅이 막 나중에 대단한 게 될 줄 알고 죽어도 못 판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언젠가? 얼마 전이야. 지금 한 날도 안 됐죠. 여기 지금 내가 12월 27일 날 여기를 왔으니까 1월 며칠 날 그 동학농민 그 연구하는 그 측에서 단체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어떤 분이 경어선사에 나처럼 그 미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경어선사 고향이 이제 그 봉동이라고 하니까 그 땅을, 그 동네 분이라는 것 같더라고. 어디라더라. 그래서 그 땅이라도 좀 한 평이라도 사가지고 이거 경어선사 그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하시면 좋지요. 나는 뭐 100% 전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모든 거. 그렇게 하고, 또 경어선사 그 어디요 거기 비안도? 거기도 그냥 내가 거기에 어떤 큰 스님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스님이 살아 계셨다니까 그냥 이름 대라는데 내가 안 대줬어요. 왜냐면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 군산에다가, 거기가 군산 비안도잖아요. 거기다가 군산 군청에다가 연락해서 뭐래더라? 거기다 뭘 세운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러한 뜻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100% 전부 다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완죽은 봉동읍 원구암리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찾아가실 때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면은 경로당을, 저도 경로당을 먼저 찾았거든요. 경로당이 최고야. 그래서 가면은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노인네들이 그냥 막 불어내요. 전봉준 장군 생가터도 생각 아니고 그 10개월 때 이사를 오거든요. 10개월 때 핏덩이를 데리고 살았던 그 터가 그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 왜냐면 무슨 탱자나무요, 뭔 나무요,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탱자나무로 다 막아놨어. 근데 거기에 그 비구니들이 뭐 암자를 짓고 살았다는 터가 있고 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나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옷을 입고 그냥 막 뚫었어요, 거기를. 막 이 얼굴이 없고 막 가시나무, 탱자나무에 막 얽히고 막 이 막 거미 줄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를 들어가니까 아이고 뜻밖에도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고 제가 사진도 그거 다 찍어 왔거든요. 근데 거기 그 마을을 가면 그 벽에 이미 전봉준 장군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내가 거기에 봉상면 9mm를 들어가면서 그게 서구미리 뭐 동구미리가 있다나 하는데 그냥 어느 쪽을 찾아갈까요 하다가 이렇게 퇴 해가지고 된 쪽으로 그 경로당을 갔는데 서구미리 그 마침 그 공묘당에서 그 여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참 나보고 복도 많다. 지금 뭐 5개월인가 7개월 동안 아파서 못 나오시던 어르신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동학농민 아주 최고의 연구자랍니다. 95세. 그분이 글씨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모시고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주 거기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전봉준 장군 연구하는 박사인데 틀림없이 전봉준 장군이 여기서 살다 가셨고 그 그림을 이미 다 벽에다 그려놨어요. 거기는 인터넷 쳐도 나와요. 나오더라고 인터넷 쳐도. 아이고 그러한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가 있는데도 아무도 이걸 돌보지 않아요. 이걸 어찌하오리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경어의 출생지는 지금 전북 완주군 봉동읍 원구암리라고까지 거기까지 제가 밝혀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좀 더 뜻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내가 그 물레방아 터를 가르쳐 드릴게요.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그 물레방아 터에 뭐 전라북도에 도움을 받던 뭐를 단체가 뭐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해서 경원서 생각도 더 좋은 거는 저는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한 몇 년 전에는 거기 땅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 거북바위 옆 주변에. 왜냐면 경어선산의 집이 천석군이라 그 경어선산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니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일대가 다 경어선산 땅이죠. 그 물레방앗간까지 잡는다면. 그래서 사보려고 했는데 안 팔아요. 지금은 경어선산 생가터라고 추정되는 그 곳이 내가 직원을 3명을 갖다 댔거든요. 근데 3사람 다 거기를 찍는데,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에 그 거북바위를 중심으로 여기가 경어선사 그 생가터가 아닐까 말하자면 명당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삼거리야. 삼거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가 버스 종점인가 뭔가 같은 그냥 그 터가 좋아요. 갔더니 지금은 다른 걸로 변했어요. 개인 집이 아니고 뭔 단지인가 걸로 변했더라. 자꾸 세상은 하루하루가 변해가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설정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사볼까 했는데 설정스님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고 제가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융자 받아가지고 내 집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팔아요. 그러는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갔죠. 뭐 어쨌든 또 다른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경어선사 생가터 마을에 경어기념관이 세워지면 최고겠죠. 여기에 이 경어기념관을 할 게 아니라 뭐 아무튼 아이고. 오늘은 경어의 출생연도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가 말았죠. 세상 살려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니 진하게나 본인의 출생연도와 그 다음에 그 출생지는 다 대부분이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 경어선사 위대한 경어 대선사가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갔다고 치더라도 말이지 어떻게 생년월이라고 생년과 고향이 이게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 속상한 부분이 이거였었죠. 말했잖아요. 경어가 첫 번째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 때문에 상체라는 논문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문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가장 기본이 되는
출생지와 생년이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남의 생년월일이라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어? 김지겸 박사인 것더라고요. 김지겸 박사. 내가 보니까 동국대 총장. 어쨌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는데, 제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천장암에 가서 세미나도 했고, 발표회도 했고, 논문으로도 냈고, 책도 내고, 이래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고, 출생지에 대해서는 자동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도 어느 곳에서 자동리라고 쓰는데, 그거는 만공 스님의 탓. 살피셨어야죠. 자동리가 뭐예요? 우동리지. 그래서 이제 우동리라고 결정이 났어요.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 어조사 우자. 자자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경어 후학들은 절대로 거기를 저기 하지 마시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바로잡아 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이 경어 출생연도도 경어가 열반이든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사실 우리는 경어의 출생연도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경어의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국악에 엇갈리고 있는 현실이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몇 가지 설로 압축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오면이 경어선사가 1849년생인데 왜 자기네 멋대로 학자라는 이유로 말이지 그거를 흔들거려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생년월일을. 월일은 안 바뀌었더라고. 월일은 안 바뀌었는데 생년이 이렇게 막 흔들거려요. 그래서 무슨 소설이나 일대기 등 여러 책들이 경어의 출생연도가 제각각이요. 어느 곳에서는 1846년생, 어느 곳에서는 정확히 1849년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 만공 스님이 정확하게 1849년생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김지겸 박사가 다 흔들어 놔갖고 이거를 통일하지 못하고 엉망이 됐던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은 경어선사를 모신 지가 만공 스님이 얼마나 몇십 년을 모셨잖아요. 근데 그 당신 그 스승의 생년을 모른다고? 말이 안 돼. 그 자동리는 우동리라고 써줬는데 그 옮기는 사람이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거는 내내 어디서부터? 방아람 스님 또 만해 한영훈 두 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물론 그 넘긴 자료가 자동리라고 이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조사 우자예요. 우동리예요.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되고 거론되어 온 연구는 무슨 연구야? 내가 그냥 말하기 좋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 논문도 2012년 박사 1학기 초짜 때 이거를 써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연구가 되고는 왜 연구를 해? 엄연히 경어선사는 1849년생인데 거론되어 온 경어의 출생연도에 대한 주장으로는 주로 4가지가 거론되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죠. 놀라웠어요. 아니 남의 출생연도를 왜 그냥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즉 1846년설 아까 말했죠. 두 번째는 49년설. 그거는 정설이니까 원래의 그 경어집, 원래의 경어집에 이 경어집에 만에 한영훈이 썼을 때 49년생으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거를 다 자기네 멋대로 뭐 학자라는 이유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참으로 안타깝고, 또 경어선사가 얼마나 복조가리가 없으면 살다가 별꼴을 다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슬프다. 슬펐죠. 아휴.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경어선사를 보필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흔들리고 다 이거 찍히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49년설, 46년설, 49년설, 57년설, 그리고 1885년설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 이게 뭐래요 라고 그것인데, 1846년에 8월 24일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설에는 북기사라는 곳에서
민영규라는 사람이 주작을 했어요. 그리고 김지경 박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김지경 박사가 덕숭이라는 선학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1호에 덕숭선학이라는 책 1호에 이 경허선사 생년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연도를 갖다가 1846년생이라고 갖다 해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김지경 박사. 그 뒤에 한중광이도 따라서 하고 김경집이도 따라서 하고 최동호도 따라서 하고 일지도 따라서 하고 전부 다 1846년생으로 몰아붙이면서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아니 이 만해 한용운이 그 만공스님이 갖다 준 자료를 바탕으로 쓴 그거는 저리 가버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949년 기후생, 경허선사가 기후생이에요. 나는 정유생이고 딱 박대들 기류가. 그래서 8월 24일 서열에는 경허선사 약보, 경허선사 약보를 쓴 거는 이제 만해 한용운, 그리고 경허법어 수덕사 인물연구소에서 임중빙이라는 분이 펴낸 거 있죠. 1980년에 그거. 그리고 이흥우의 공성의 피안길 있잖아요. 그리고 서경수 박사 아시죠? 서경수 박사. 그리고 이성타 스님 얼마나 쳤죠 얼마 전에. 그 스님들이 다 1849년생으로 쓰고 있어요. 당신의 논문이나 책에 말이지. 이흥우의 공성의 피안길에서 1849년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 오 마이 갓.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거의 1년 걸렸어요. 이거 찾느라고. 다 뒤졌죠. 책이란 책은 경허선사에 관한 뭐 논문이나 이런 거 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뒤졌어요. 또한 임기중이라는 분이 원전 연구 불교 가사라는 걸 줬는데 거기에 또 1849년생이라고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남의 생년월일을 왜 바꿔?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 1857년설이 있는 거는 그거는 철종 정사생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4월 24일은 또 거기는 또 4월 24일이라고 돼 있어요. 8월 24일인데. 그래서 경허화상 행장을 쓴 방하남 스님, 하남 중원이, 목에 중원이 할 때 그 중원이에요. 하남 중원, 그리고 권상로 박사 등이 이 1857년생을 주장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지. 이 엉터리 중에 엉터리. 왜 엉터리예요? 1857년은 경허선사가 뭐한 해? 청계사로 출가한 해, 9세. 그래가지고 만 8세죠. 그러니까 1857년하고 1849년하고 하면은 얼마 차이가 나요? 8세 차이가 나가지고 전부 다 뭐 열반에서부터까지 전부 다 8세 차이로 늘어지고 있는데 김태읍 역시도 이 8세 차이 거를 쓰고 있더라고. 이 누구 방하남 스님 거를. 이 말이 돼요? 이것도 방하남 스님이 잘못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권상로하고 김태읍이가 이걸 쓰고 있고, 이와 같은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계의 여론으로는 경허의 생년을 김지겸 박사가 이거를 덕숭 선학에다가 해놔서 강하게 이걸 작용하고 있어요. 민영규의 북기사라고 있죠. 민영규, 김지겸 박사 등이 1846년생으로 기루어서 교계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거의 경허선사의 생년을 1846년생으로 땡땡땡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공식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제가 천장함에서 이 경허의 출생연도와 경허의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관한 7차 이 논문을 가지고 제가 천장함에서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경허선사 100주년 기념 그 다음에 천장함에서 경허선사 바로알기라는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발표를 해서 내가 발표자고 토론자로 누구죠 그분? 금방 생각이 나는데 박재현 교수가 발표자로 토론자로 나왔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은 김지겸 박사는 동국대 총장이고 나는 동국대학교 박사 초짜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계란으로 바위라도 나는 치겠다. 계란이 바위를 칠 수 없는 거는 약하다는 생각되지만 나는 계란으로 바위 치겠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김지견 아니라 김지견 하레비가 와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박재현 교수가 말하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격이지만 이 출생연도가 1849년생인 것은 맞는 것 같다. 내가 주장하는 게 자기도 여기에 동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토론할 때. 예. 왜냐하면 누구나 들어보면 이건 다 맞는 건데 아무리 김지겸 박사가 동국대 총장이고 내가 동국대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늘에 해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경호선사는 1849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왜 이 김지겸 박사가 이런 주장을 했고 나는 왜 이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 논문으로 상세하게 쓴 게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주 속상했던 부분들이죠. 경호선사 탄생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호열반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1846년으로 나와요. 뭘 말하면 뭐라겠습니까. 청계사에서 경호선사 비문에도 46년생으로 나오고 물론 기타 각종 행사에서도 그동안 경호선사가 1849년인데 이거 잘못했네. 이렇다니까. 1849년 1849년 설에 연도 써봐 연설을 주장해왔던 수덕사 문중에서조차도 여세에 밀린 탓인지 뭘 쓸 때마다 나름으로 1846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부 다 1846년이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1846년생이라고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경호선사 열반이 일단 경호선사가 64세에 열반을 하셨는데 67세로 나와요. 3살이 많으니까. 그리고 삼수갑산으로 간 것도 1904년에 떠나셨는데 1907년에 떠난 걸로 나오는 거고 모든 게 다 3년씩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절대 맞지 않아요. 다 흔들거려요. 왜냐? 경호선사가 그 어디요? 그 1898년 범어사 오성을 주지에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범어사회가 선언을 개설하는데 거기도 연도가 또 달라지고 나이가 달라져요. 전부 다 3살 차이로 전부 달라지면서 엉망진창에 뒤지기 박죽에 도대체 이게 뭐가 맞단 말이냐.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다 라는 생각에 저는 끝끝내 이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정말 제가 이 목숨 걸고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천장함에서 발표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많이 받았고요. 박수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 반드시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거기 참석한 스님들이 저랑 약속하셨어요. 끝나고 나오셔갖고 서로 끌어안고 다 약속하시고 다 화이팅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나마 이게 바로잡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절대 경호선사의 출생연도를 1846년이라고 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도 한 0.1% 정도가 그 인터넷에 가끔씩 뜨고 있더라고요. 그거 바로잡아야 되고 경호선사 고향이 자동리 없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자동리가 없어요. 우동리, 우동리인데 지금은 원광리라고 바뀌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해의 주장이 아니죠. 사실은 주장이랄 게 없고요. 경호선사의 그 직계 제자인 만공 스님이 몇십 년 경호선사 생신을 차리고 모시고 해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원고를 넘겼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학자라는 이름으로 이걸 파고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주장이니 나발이니 하지만 지금은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장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에요. 1849년 설에 무게를 두고 그에 대한 근거를 여러 기존 주장을 토대로 논자가 그동안 연구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여 경호의 생년은 1849년생임을 밝히고자 한다. 아유, 이게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살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뭐라고 하면 네가 경호를 알아? 난 경호 알아. 학자야. 하지만 나는 학자가 아니에요. 나는 수행자예요.
나는 수행자고 경허선사의 제자고, 예, 그래서 하는 것뿐이에요. 학자라는 이름은 이거를 펴기 위해서 그 간판으로 딸 수밖에 없었어요. 난 동국대를 갈 이유도 없었는데, 난 해암스님 공부한 이후로, 해암스님 열받으신 이후로 수십 년간을 세상에 파묻혀 살아요. 근데 경허선사를 밝히기 위해서 부득이 내가 동국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쉬운 메시야 그때가. 하여튼 경허의 생년, 여기에 대해 논자는 지금부터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동안 분분히 설왕설래했던 경허선사 생년을 1849년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들지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치밀하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무너뜨리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치밀하게 그냥 이 터럭 밑바닥 띠끌 하나까지도 다 샅샅이 뒤져갖고 내가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무너뜨리나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시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경허선사를 수호하고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 화학들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근거 중에서 첫째는 서룡화상 행장. 서룡화상 행장이죠. 서룡, 상서러울 서자. 이 서룡화상은 대단한 분이죠. 왜? 경허선사가 서룡화상 행장을 써주기는 써주는데, 경허선사가 이거를 1900년, 그러니까 1899년 겨울에 지나서 1900년 때에 그 첫 해에 그 부탁을 받는데, 경허선사가 그때는 정신이 색깔려서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허선사가 행장을 쓸 때를 가장 싫어하셔요. 치윤화상 행장, 서룡화상 행장, 용운대사 행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쓸 때마다 남의 행장 써주는 걸 싫어해요. 써주고 싶겠습니까? 대선사가? 아니 왜 대선사한테 행장을 맡겨?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이 마음이 아픈 게 경허선사가 정말 써주기 싫어했거든요. 행장을. 그 행장뿐이 아니에요. 경허선사는 뭐 창건기, 신건기, 먼기 뭐 써달라고 하면은 싫어해요. 왜? 글을 남기지 않는 게 남기는 거다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정말 대선사, 깨친 자의 모습이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대선사에게 자꾸 뭐를 써달라고 그래, 왜? 그래서 마음이 또 약해. 그래가지고 치윤화상 행장을 써주는데 거기서 나는 문목을 방치한 지 얼마 되고 나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이고 나는 폐기 처분해야 할 사람이고 그 모든 거를 다 쓰는 게 이 전봉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다 모든 걸 버렸는데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다시 무엇을 발행을 했는데 자꾸 써달라 가지고 송광사 차안당에서 써주잖아요. 1901년에. 그거 써주고 나서 그냥 아주 그냥 눈더리를 내면서 다시는 안 써주려고 그랬는데 이 서룡화상 행장을 또 써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저기 어디요 남해 용문사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은대사 있죠. 호은대사.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그 제자들을 또 만나가지고 또 부탁을 해요. 벽송사에서.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마음에 걸림이 있다가 1903년 그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어디요? 퇴설당에서 그거를 다 써주세요. 써주시면서 내 나이 55세. 1903년이 경허선사가 55세거든요. 내 나이 55세, 머리가 헝글고 다 허물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쓰시면서 이걸 마무리해 주셔서 그걸 이제 거기에 써 있어요. 전부 다 1903년에 서룡화상 행장을 썼다는 거를. 그래서 있는데 이제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거를 파헤쳐 나갈 겁니다. 그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에이?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세 가지 근거고 다 말이고. 여기서 끊어.